네, 우리, 어, 음, 잠시만요. 아, 또, 요- 네, 자, 그러면 오늘, 10.2장 나머지 나가고 10.3장.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 공학수학 10장 하고 있었죠. 9장에서는 벡터의 미분했었고, 그다음에 10장에서는 벡터의 적분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쉽지만 선적분 정도까지 나가고, 그다음에 이중적분 오늘 할 내용까지만 주로 이제 다룰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선적분 이제 쭉 봤었고, 스칼라의 선적분, 벡터의 선적분 두 가지 나눠서 이야기했었고요. 그다음에 벡터 선적분에서는 경로 독립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포텐셜 함수가 존재할 때는 이런 식으로, 컬이 0이 되고, 그래서 이제 포텐셜 함수에 대해서 적분하기가 쉬워진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여기 용어가 있는데, 미분 형식의 완전함. 그래서 영어로는 이그젝트 하다라고 이제 exact exact form of differential function인가요? 뭐 하여튼 뭐 그렇게 표현하는 어 게 어떤 건지 개념적으로 어 처음 듣는 말일 것 같아서 저도 사실 익숙한 말은 아닌데 미분 형식이 완전하다라는 거는 그리고 포텐셜 함수가 존재한다 이런 표현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i라는 인테그레이션 이퀘이션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어 잘 보면은 이 앞에 dx에 대한 텀과 이 y, dz에 대한 텀이 각각 있죠. 그래서 각각 있는 게 어, 우리 뭐지? 원래 함수 f 이게 벡터 함수고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성분을 각각 의미하겠죠. 왜냐면 여기다가 어, dr을 내적해서 적분하는 거가 지금 이 형태랑 같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f를 풀어서 쓰지 않는다고 하면은 dr만 풀어서 쓸 때 얘가 dx, dy, dz 뭐 이런 식으로 XYZ 각각의 미소 변이랑 내적 F가 지금 여기 왼쪽에 꼴이 되겠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가지고서 완전함을 보이고 그다음에 적분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부터 B까지 포텐셜 함수를 이용해서 적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포텐셜 함수를 구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 이 F가 지금 다른 말로 하면은 이 F가 어떤 함수의 그레디언트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레디언트가 첫 번째 거를 미분한 게 x는 미분이고 얘가 2xyz의 제곱이어야 되니까 그죠? 글씨 너무 작나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적분해가지고 원래 f가 뭐였을까라는 걸 생각하는 거죠. 어렵지 않잖아요. x라는 게 변수고 나머지는 상수로 생각해서 적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f 사실 이게 x뿐만 아니라 y, z 함수인데 얘는 x에 대한 편미분이니까 partial derivative니까 x 빼고 나머지는 상수라고 생각하고 적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x의 제곱 y 그 제곱이 나오겠죠.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어떤 거를 이제 미분했는데 이게 나오려면 상수인 텀이 이게 g라고 하면은 g1이라고 g1 y z에 대해서도 어떤 함수가 있으면 yz는 상수니까 yz 함수도 상수겠죠. 그러면 이제 g도 g1이 미분되면은 이제 없어지네. x를 미분하면 이렇게 갈 때. 그죠? 그래서 yz한 함수가 yz 펑션 오브 yz가 여기 오른쪽에 뭔가 우리가 모르는 게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y로 미분한 게 요거잖아요. 그래서 x제곱 z제곱 플러스 z 코사인 y지. 그래서 요거를 어, 마찬가지로 y로 적분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지 말고 요거를 y로 미분해 보죠. 얘가 f가 이거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거를 이제 쓰면은 어떻게 되죠? 이거를 y로 미분하면 x 제곱 z 제곱이고 플러스 g1 프라임 y z가 되죠. 그럼 이걸 보는 순간 아 zy가 지금 미분했을 때 이 g1을 뭘로 미분? 이걸 풀어쓸게요. 이 프라임이라고 하면 이게 사실 뭐에 대한 미분이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이거를 y로 미분했어. g1을 y로 미분했을 때 아 이게 나와야 되는구나. 그렇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이게 이거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제가 설명 안 했는데 당연히 이거 두 개는 같으니까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걸 다시 한번 보면은 어떤 걸 y로 미분했는데 얘가 나오려면 g1은 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g1은 y와 z의 함수인데 이거를 적분한 게 되잖아요. 뭐로? y로. 이걸 y로 적분하면은 이게 이제 너무 이제 자연스럽게 속미분이 앞에 곱해져 있으니까 sin yg 이렇게 되겠죠?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맞나요? 그죠?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고 그 코사인의 안에 있는 게 yz면은 그거에 대한 그 체인룰을 써가지고 연쇄 법칙을 써가지고 안에 있는 걸 또 미분한 다음에 밖에다 곱해주잖아요. 그게 지금 이렇게 z가 앞에 나오는 거니까 g 오브 yz는 sin yz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거를 미분할 때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y에 대해서 적분을 어, 했을 때 나머지 상수인 G2라고 할 거예요. G2가 Z에 대한 함수로 나타나요. 왜냐면 여기 Z가 남아있을 때 Z에 대해서 지금 미분하는 게 아니고 Y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이게 상수로 텀으로 이제 없어지니까 G1이 또 앞에 Z에 대한 이제 아직 남아있는 어떤 성분들이 이제 뒤에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써보면 얘는 X제곱 YG 플러스 사인 YG 마지막 하나 남은 Z에 대한 함수. 이렇게 되겠죠? 작으면 밀어줄까요? 네. 안 보이면은 이거 지우고 다시 쓸게요. G2에 대한 함수 플러스 G Z에 대한 함수가 하나 더 남았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했고 마지막 3번 이제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 F를 죄송해요. 제가 잘못 썼는데 이게 아니고 지금 제가 이상하게 했죠? 이게 아니고 이 G1을 이제 적분한 게 G1을 이제 구한 게 이거니까 여기다 넣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걸 이용해서 구한다고 하면은 이제 X F 함수는 칸이 또 부족한데 좀 더 오른쪽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F는 또 여기 앞에 있는 요 텀 있고 그다음에 X 제곱 Y G제곱 있고 이제 G1을 구한 게 이거니까 요거를 넣어주면 플러스 사인 YG 플러스 Z에 대한 함수 요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게 첫 번째 X에 대한 미분으로 요렇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Y에 대한 미분으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3번 F를 Z로 미분하면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미분을 해볼게요. 그러면 Z로 미분하면 X제곱 Y 곱하기 2G 그다음에 플러스 Z를 미분하면 Y 사인 YG 사인을 미분하면 뭐지? 코사인이죠.
사인 yg 플러스 이제 g를 이 g2를 z로 미분한 거 이렇게 되겠죠? 얘가 여기 이제 3번이다. 그래서 1번, 2번, 1번. 자, 그러면 이걸 또 3번을 비교해서 써주면요. 2x제곱 yz. 이거는 이제 어, 포텐셜 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잘 말을 잘 듣는 이런 함수꼴이 나와야겠죠. 그다음 이것도 똑같이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마지막에 얘는 0이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결국 지금 얘가 0이라는 걸 이용해서 GG는 그러면 그냥 적분상수 C 이렇게 이게 아니죠. 이렇게 쓰니까 결국 G 이게 이걸부터 알 수 있는 거는 G2Z가 그냥 상수다. 어떤 변수에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요거를 이제 대입하면 최종적으로 F를 구할 수 있겠죠. 요게 되니까 결국 포텐셜 함수가 존재하는 걸 확인했고요. 그럼 포텐셜 함수가 존재하니까 완전 미분 형식이 완전하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이제 또 칸이 부족한데 어, 원래 이렇게 부족하지 않을 텐데 너무 좀 막 썼는데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 가지고 적분을 해주면요. 음, 이 함수를 이렇게 적분을 하면은 0,0,1에서 1,4분의 파이, 2까지. 이렇게 적분을 하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f에다가 dx, dy 이지한 거를 이제 적분을 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어떤 포텐셜 함수의 적분이고 얘가 결국 f 얘가 a랑 b라고 했을 때 a부터 b까지 적분하게 되면은 b에서 a를 빼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대입을 하면요. 포텐셜 함수 아까 f가 뭐라고 했었죠? 얘가 x제곱 y g제곱 사인 yg x제곱 y g제곱 플러스 사인 yg 요거를 이제 대입을 해주면 요거 대입하면 0,0,1 하면 이거 0이고 사인 0이니까 얘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얘는 0이고 이제 이거 b 넣으면은 여기 1 4분의 1 2 넣으면은 1의 제곱 4분의 파이의 제곱 2의 제곱 곱하고요. 플러스 사인 4분의 파이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빼기 0인데 뭐 0은 의미가 없고 지금 요거 계산해 주면은 파이 제곱이고 플러스 이거 가로 묶으니까 사인 2분의 파이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요. 사인 2분의 파이는 0이죠. 네. 그래서 지금 사인 2분의 파이 1이죠. 그래서 1 이렇게 해서 파이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점 2장까지 봤고요. 그다음에 10점 3장에서는 미적분의 복습이라고 사실 책에 나와 있는데 이중적분을 여러분들이 배운 적이 없을 거라서 이중적분을 보도록 할게요. 이중적분은 우리가 변수가 두 개 있는 그 공간상에 일종의 서피스죠. 서피스 상에서의 함수를 적분하는 건데 어, 이제 이런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만약에 어, 1차원에서는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밑변의 넓이를 더해서
A부터 B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전체 미소 면적의 넓이를 여기 dx랑 여기 함수 fx를 곱해서 A부터 B까지 이거를 적분해 주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면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마찬가지로 미소 길이처럼 미소 면적을 구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도메인이 있으면 도메인을 잘게 쪼개서 이 미소 면적 하나가 있으면 그 미소 면적이 이제 dA라고 하고, 얘가 x의 미소 변화량, y의 미소 변화량을 곱한 형태가 되겠죠. 이제 격자 무늬로 지금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 그리드로 자른 거니까. 그래서 이 dA에 대해서 적분을 함수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 이제 f가 있으면 이걸 dA에 대해서 공간 이 도메인 R에 대해서 이 면적을 얘기하는 R인데 이 공간에 대해서 적분해 준다. 그래서 이제 그 면적에 대한 적분은 x랑 y를 이제 한 번씩 해서 두 번 적분하는 거기 때문에 더블 인테그랄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인테그랄 표시를 두 개 하기도 해요. 만약에 1이라는 함수 fx 이퀄 1을 적분하면은 그게 면적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함수 fx가 주어진 상태에서는 거기에 볼륨이 나오죠. 이렇게. 네. 왜냐면 여기 2차원에서는 적분하면 면적이 나오는 것처럼 이제 1일 때는 여기 이, 이 부분에 면적이 나오는 거고, fxy가 주어지면은 이 전체 높이가 나오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부터 나올 텐데 이중적분이라 미안. 네. 네. 그 어쨌든 이거를 우리가 이거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이걸 정의하신 분이 있어요. 이거 정의한 건데 중요하지 않고, 이거를 아주 그 면적을 잘게 쪼개가지고 그 면적의 xy 좌표에 해당하는 함수와 그 면적을 곱해서 이 전체 썸을 하면은 이제 그게 j라고 했을 때 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결국 이 영역에 대한 면적에 대한 적분이다라는 걸 이제 정의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전체 면적을 이제 어, 함수와 곱해가지고 다 더하면 되는데, 그거를 하는 방법이 여기 이제 테크니컬하게 여기서 우리가 배울 건데, 하나하나씩 적분을 이제 x에 대해서도 하고 y에 대해서 하는 방식으로 적분해줘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하냐면 x를 a부터 b까지라는 범위를 먼저 한정을 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한다고 하면은 이때 x가 움직일 때마다 이 y가 변하죠. 그 이 범위가 변하기 때문에 시작과 끝값이 변해요. 그래서 지금 하나의 섹션을 잘라서 보면은 이렇게 볼게요. x가 여기 있었다. 그러면 여기 시작이 여기고 끝이 여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시작이 여기일 때에 요 지금 위치에서의 함수가 있고 여기서 함수값이 있을 거예요. 이건 공간을 얘기하는 건데 이 공간마다 xy가 주어질 때마다 fxy가 다 값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적분을 할 때 이걸 섹션을 잘라서 보게 되면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뭐 이거를 본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좀 그냥 이런 식으로 이 머릿속으로 잘 그려지나요? 만약에 함수가 있다고 하면 그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있고 거기에 범위가 여기가 이 값이고 여기가 y 값이 이거 y1, y2라고 해볼까요? y1, y2라고 했을 때 여기가 y1, 여기가 y2인 거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y1에서 y2를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함수값이 변하고 그거를 적분을 한 게 이거의 면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x를 고정하면 이제 y라는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만 적분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y1이라는 값이 x마다 바뀌어요. 여기서는 지금 여긴 좀 더 위에 있고 여기 밑에 있고 여긴 더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시작하고 끝값이 이런 식으로 x에 대한 함수야. 그러니까 어쩔 때는 지금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어쩔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이 사실 함수 값도 변하지. 왜냐면 x랑 y가 다 바뀌었으니까 이 함수 값도 사실 변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있다고 치면은 함수 값도 변하고 이제 y1, y2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함수 값도 변하고 구간도 변하는 거예요. 구간만 봤을 때는 x가 변하면은 이제 이 구간이 변하니까 그거를 표현한 게 이제 gx예요. 이렇게. 그래서 gx가 여기 밑에 있는 이 부분 시작하는 거에 대한 x에 대한 함수고 hx가 끝나는 거, 이 y에 대한 좌표에 대한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적분을 펼치면 gx부터 hx까지 y로 적분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적분을 하고 나면은 이제 y에도 적분했기 때문에 y가 없어져요. 왜냐면 y에다가 이 값들을 대입했으니까. 원시함수를 구해서 얘가 원시함수가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x의 함수인 gx를 y에다 집어넣고 이제 hx도 마찬가지로 시작과 끝값을 넣었기 때문에 이제 y가 아예 없어져요. 그럼 y가 없고 이제 x만 남았으니까 이거 전체는 x에 대한 함수죠. 그 x에 대한 함수를 이제 마지막으로 a부터 b까지 적분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이 시작부터 끝까지 함수의 값을 이렇게 각각 적분해가지고 다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x에 대한 요 그 위치마다 y에 대해서 구간을 정하고 이렇게 적분을 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y에 대한 범위를 이렇게 c에서 d까지 정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작과 끝값을 이렇게 py, 뭐 qy 해가지고 py부터 qy까지 이렇게 적분을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x로 먼저 적분하고요. x가 py부터 x가 qy까지 움직이는 그러한 어, 적분을 하고 나서 그럼 이제 y에 대한 함수로 바뀌니까 y로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예시를 보시면 음, 어, 함수 fxy가 이런 식으로 지금 z는 약간 지금 무시하시고 그냥 얘가 fx, y 두 개의 변수에 대한 2차원 공간상에서 함수예요. 1-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라고 하면은 이런 식의 그래프를 이제 가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뭐 있는 요 xy 축간을 만나는 점이 만나는 공간이 이렇게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차원에 대해서 이제 xy라는 공간상에서 이 높이의 지축을 의미하는 함수가 존재하니까 이 함수에 대해서 어떤 구간 안에서 적분을 해보자. 근데 이제 이 구간이 0, 1, 0, 1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좀 다르죠. 얘가 원래 뭐 앞에서 얘기에 따르면 얘가 x의 함수여야 되고 지금 여기서 h, 네, hx까지 gx부터 hx까지 적분을 하면 되는데요. 근데 gx, hx가 그냥 0, 1이래요. 그럼 엄청 단순한 케이스인 거죠. 원래 x라는 복잡한 함수를 이제 넣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고 그거의 다른 말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2차원 공간상에서 x도 0, 1, y도 0, 1까지 이렇게 움직인다. 근데 아까처럼 이렇게 뭔가 구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x가 변할 때 y가 변하면은 좀 더 복잡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은 그냥 사실 이렇게 하면 이중적분이라는 걸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각각 적분해가지고 값을 구하면 되거든요. 왜냐면 x랑 y가 서로 인디펜던트 하니까 서로 독립적이니까. 네. 네, 어쨌든 그래도 이것도 이중적분의 하나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그래서 0부터 1까지 이거를 적분을 하면요. 어떻게 되죠? y에 대해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1-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적분은 y 빼기 x제곱 y 빼기 3분의 1 y 세제곱 이거에 0부터 1까지 뭐에 대해서? y에 대해서 그러니까 y가 이걸 대괄호로 쓰는 게 더 여러분들이 보통 평소에 보시는 그런 표현이니까 대괄호로 y를 0부터 y를 1까지 대입을 하고 그다음에 dx를 적분한다. y에다 1 넣으면은 얘는 0부터 1까지 1-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빼기 y에다 0 넣으면 0이니까 이렇게 정리해서
이건 그냥 그리고 dx. 이제 이거 x에 대해서 접근하면은 x 마이너스 3분의 1 x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x가 아니고 3분의 x죠. 그렇죠? 아 이거는 그냥 제 생각에 합치는 게 좋겠네요. 잘못했는데. 네, 이 1하고 3분의 1 이건 합칠 수 있으니까 0부터 1까지 3분의 2 마이너스 x 제곱에 대해서 접근을 하자. 이거는 3분의 2 x 빼기 3분의 1 x 세제곱을 이렇게 0부터 1까지 접근하면 되겠다. 그럼 얘는 3분의 1 빼기 0이니까 값이 3분의 1이다.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 그 이중접근해서 좌표를 변환할 때가 있는데 R 세타라는 우리 폴라 좌표 계상에서 원래 XY라는 좌표계가 있으면 그 좌표계를 지름 또는 반지름과 각도에 대해서 나타내는 우리말로 극좌표계라고 하는 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을 표현할 때 원래 이렇게 x, y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x, y 좌표를 표현 안 하고 여기서 떨어진 요 거리, 그다음에 세타 요거 두 개를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이 점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극좌표계라고 하는데 그 극좌표계 변수는 r 세타가 되는 거고 극좌표계로 표현을 했을 때 좋은 거는 그 원 같은 거를 표현하기에 좋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먼저 적분을 하고 싶어요. 적분하는데 여기에 지금 이 문제가 좀 아까랑 달라졌는데 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보다 작은 그런 범위,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이게 아까 얘기했던 리전 이거 그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도메인인데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가 1부터 1까지 y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은 요 영역. 아까는 이렇게 사각형이었거든요. 이거를 지금 적분하는 구간이 이 영역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거랑 여기 밑에 내려가는 거 보이죠? 여기까지. 얘는 플러스의 영향을 주고 얘는 마이너스의 영향을 줘가지고 이걸 더해가지고 이쪽으로 쫙 움직이면서 이 면적을 이제 슬라이싱 치면서 이게 뭐 어떤 무라고 하면 무를 자르면서 그 면적을 다 더해가지고 부피를 구한 거죠. 부피를 구할 때 여기 부분은 이제 음수의 영향을 주고 얘는 양수의 영향을 줘가지고 이제 0부터 1까지 지금 이 사각형에 대해서 접근했잖아요. 사각형에 대해서 접근할 때는 이렇게 쉽게 그냥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여기에 있는 요 모양 그러니까 만약에 폴라좌표계에서 봤을 때는 어, 이 4분의 1 반경을 가지는 원에 대해서 접근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 그럼 이거는 이 아까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만약에 아까 뭐라고 했었죠? 밑에를 gx 위에를 gx 여기가 gx는 그냥 0이고 y가 그다음에 hx가 이게 변하는 그런 함수를 놓고 이렇게 접근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이거를 지금 우리가 배웠던 거를 사실 안 쓰는데 개념적으로 그냥 한 거고 사실 뒤에는 연습 문제는 다 이걸 안 써요. gx부터 hx까지 접근 안 해. 그냥 다 어떻게 하냐면 변수 변환, 그 코디네이트 트랜스폼을 통해서 너무 작나요? 이거 잘 안 보이나요? 이 코디네이트 트랜스폼을 통해서 요런 좌표계를 이제 뭐 이렇게 바꿔. 원래 얘가 x, y면은 여기를 r과 세타로 바꿔. r과 세타로 바꾸면은 여기 세타가 지금 0부터 4분 2분의 파이까지 90도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90도 움직이고 반경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이해가시죠? 0부터 반경 r까지 움직이는 그런 서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접근이 엄청 쉬워지지. 사실 이제 제가 봤을 때 갑자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푸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있긴 나오긴 나올 거다. 근데 어쨌든 몇 가지 문제들은 이렇게 푸는 게 워낙에 귀찮고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서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제 그걸 우리가 코디네이트 트랜스폼 좌표를 변환한다. 여기서는 R과 세타를 변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X, Y라고는 우리가 영어로 카테시안이라는 그 선생님께서 만든 이런 개념을
폴라라고 하는 극좌표계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죠, 보통. 이거 다들 알죠? 이렇게 극좌표로 바꾸는 거. 바꿔서 사용할 때 원래 이제 세타가 원래는 지금 XY는 복잡할 텐데 세타에 대해서 표현하면 얘는 이제 XY에 대해서 R과 독립적으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다음에 R은 0부터 뭐 1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좌표 공간으로 표현을 한다. 뭐. 그리고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이 dx, dy를 r, dr, d세타로 바꿔주는 이 부분을 이제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요. 이게 왜 r, dr, d세타로 바뀌는지 여기 그냥 dr, d세타로 바꾸면 되는데 왜 dr, d세타 앞에 r을 곱해주느냐 이거죠.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 함수는 이제 x에다가는 이걸 집어넣고 y에다가는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바꾸면 되는데 그래서 영역은 같은데 이게 r과 세타에 대해서 좀 뭔가 바뀌는데 그게 r이 앞에 곱해져.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xy 좌표계에서 미소 영역이라고 하면 이제 요 영역을 말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은 이 영역이 어 지금 미소하게 자르면 아무리 이건 아무리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잘 잘라보면 이게 요렇게 잘 자르면 dr 얘가 지금 d 세타고 얘가 지금 dr이거든요. 근데 물론 여기는 길이에 대해서 dr이 맞아. 근데 요 길이가 그냥 d세타가 아니에요. d세타는 각도고 그 각도에 해당하는 요 변의 길이는 rd 세타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봐봐요. 얘가 d세타가 같더라도 반경이 작으면 요걸 확대해서 요걸 이제 보면은 얘가 지금 이 길이랑 뭐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반경이 넓으면 같은 각도더라도 그 면적이 커지는 거야. 그걸 반영을 해야지. 그게 이제 r d세타. 그러니까 반경이 크면은 호의 길이가 커진다라는 걸 반영을 해서 r d세타로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도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이거의 면적은 dr 곱하기 r dr 곱하기 r d세타 해가지고 네, 이게 결국 r dr d세타가 되는 거죠. 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이제 요거에 한정해서 보는 거고 이거를 일반적으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이제 자코비안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데 자코비안이라고 들어본 사람 있나요? 자코비안? 자코비안이라는 걸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코비안이 뭔지 설명한 자코비안은 어떤 함수가 있으면 이제 지금 x를 x를 r 코사인 세타, y를 r 사인 세타로 이제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두 개의 변수가 두 개의 변수를 가져. 그래서 함수가 두 개고 변수가 두 개 있을 때 이 첫 번째 함수에 대해서 각각을 변수마다 미분을 한 거. 그러니까 이제 x를 r로 미분한 거랑 x를 세타로 미분한 걸 첫 번째 줄에 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y라는 변수를 r로 미분하고 y를 또 한 번 세타로 미분해서 이 매트릭스를 만든 걸 자코비안 매트릭스라고 해. 그래서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취하면 이게 어떤 스칼라 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매트릭스의 자코비안 취하면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구하면 어떤 값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 값이 이 dr d세타를 dx dy로 바꿔주는 이 어떤 스케일링을 해주는 그 값이 돼요. 그 좌표를 변환하면 좌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x 방향으로 두 배 늘린 거를 새로운 좌표로 생각하면은 그 방향으로 두 배가 더 넓이가 커지니까 그걸 반영하는 어떤 그 미소 영역 그거를 이제 dx dy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스케일링 값을 여기가 디터미넌트 오브 자코비안 매트릭스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x가 r 코사인 세타니까 이걸 r로 미분하면은
I 코사인 세타를 R로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죠. 이거를 R로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 그다음에 이거를 세타로 미분하면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이걸 지금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Y를 R로 미분하면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얘를 세타로 미분하면 R 코사인 세타죠. 요런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요거 디터미넌트 계산하면은 이렇게 AD-BC 하면 되니까 R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R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사인 이거 하나로 묶으니까 얘가 R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은 이게 R이니까 R, DR, D 세타 이렇게 약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라는 걸 통해서 R에서 X 또는 X에서 R로 가는 그 사이에 이 그 비율을 계산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음, 요 밑에 있는 요 오른쪽에 있는 예제를 풀어볼게요. 지금 어, 이 좌표계를 이제 편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음, 원래는 어떻게 푸냐면은 이거를 0부터 1까지 그러니까 시작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까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지금 이 원을 따라가는 이 위치가 뭐예요? 이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꼴 1을 만족시키는 원이죠. 그래서 y의 위치가 제곱 1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y는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1 마이너스 x 제곱인데 이거 플러스만 생각하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x가 움직일 때 y가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y를 0부터 1 마이너스 x 제곱에 루트 씌운 것까지 적분해주고 그게 이제 1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dx dy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풀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먼저 푸냐면 이거를 y로 적분해가지고 하면은 되는데 물론 풀리긴 풀릴 텐데 너무 복잡하니까 이걸 어떻게 푸냐면 어 r세타로 바꿔줘요. 그래서 일단 얘를 r세타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x가 1 마이너스 r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고 마이너스 r 제곱 사인 제곱 세타. 그러니까 사실 이걸 풀어서 쓰면은 알겠지만 얘가 1 마이너스 r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범위를 이제 계산을 하면은 세타에 대해서는 0부터 90도까지 그다음에 r에 대해서 0부터 1까지 이렇게 d 세타 dr을 계산하는데 이게 이거를 이제 바꿀 때 r을 무조건 빠뜨리면 안 된다. 네. 요게 지금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주면 여기서 주의할 거는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이 r이 뭐냐?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에서 요거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바꿨는데 얘도 이렇게 바꿔줄 때 이게 붙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이걸 적분을 하면은 일단 여기에 파이 성분이 없으니까 어차피 얘는 적분해봐야 그냥 2파이를 곱해주는 거 하나밖에 남지 않고 이거 적분할 때 그냥 r 빼기 r 세제곱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계산하면은 2분의 파이 곱하기 2분의 1 r 제곱 빼기 4분의 1 r 4제곱에 대해서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0 넣으면 어차피 0이고 1만 생각하면 되는데 1 넣으니까 2분의 1 빼기 4분의 1 해가지고 됐네. 네. 네. 2분의 1 빼기 4분의 1 하면 4분의 1이죠. 4분의 1 곱하기 2분의 파에서
8분의 파이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이중적분에 대해서 어, 이 밀도라는 걸 생각했을 때 fx가 밀도 함수라면은 이거를 전체 면적에 대해서 접근하면은 전체 질량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밀도라고 생각하면은 덴시티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함수들이 분포되어 있는 거를 다 이제 그 면적에 대해서 곱해서 더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x를 이 밀도에다 곱하고 전체로 적분한 다음에 이 질량으로 나눠주면 얘가 질량 중심이 돼요. 그래서 x에 대한 질량 중심, y에 대한 질량 중심을 이렇게 구할 수 있겠어요. 그 일종의 이제 평균을 x에 대한 이 질량 그 분포에 대한 평균, 그다음에 얘는 y 방향으로의 질량 분포의 평균을 이제 구하는 게 되겠죠. 만약에 이런 식의 만약에 어떤 면적이 있고 이 구간 안에서 이렇게 x랑 y가 있다고 했을 때 이 xy에 대해서 요 면적을 구하는 게 이 면적에 대한 함수값이 이렇게 주어지고 여기에 dx, dy를 곱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 면적들이 어디는 여기에 밀도가 높고 여기 밀도가 낮다고 하면은 이 높은 밀도에 더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어, 질량도 커지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가중치가 커지니까 x에 대한 질량 중심이 이쪽으로 몰리겠죠. 그래서 예, 이쪽으로 질량 중심이 어, 이 모이게 된다는 거고. 음. 그다음에 뭐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게 또 있는데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음, 관성 모멘트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회전을 할 때 회전을 방해하는 요소를 이제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관성 모멘트라고 하고 보통 이제 이너시아 하면은 어떤 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를 방해하는 게 관성이라고 해서 내가 관성이 높으면 이제 잘 못 움직이죠. 또 질량이 크면은 큰 질량 물체에 대해서 내가 힘을 많이 줘야 움직일 수 있거나 또는 실제로 이제 움직임이 가속도가 적게 나오잖아요. 즉 이게 움직임을 방해하는 성분이 이너시아라면은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는 모멘트라는 게 회전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회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성분을 얘기해요. 그래서 질량이 크면 당연히 이제 이게 지금 질량이니까 질량이 크고 밀도가 높게 분포되어 있으면은 그게 회전하기 어려울 텐데 그게 이제 넓게 퍼져 있으면 회전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모여 있으면 회전하기가 되게 좋아요. 이거는 물리 시간에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어쨌든 관성 모멘트가 작을수록 회전하기가 좋은 거고 그러면 질량이 이제 안에 몰려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작아야 되고 관성 모멘트가 작다는 거는 이 분포에 있는 거를 표현할 때 x제곱하고 y제곱이 결국 그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질량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표현한다고 했을 때 그 관성 모멘트가 커지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하는 이 거리의 제곱 같은 표현을 곱해서 다 적분을 해주면 관성 모멘트가 나오죠. 음. 그래서 뭐 그냥 뉴턴의 우리 운동 법칙 F 이퀄 ma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얘가 이 움직임에 대해서 이게 움직임이고요. 가속도인데 움직임이고 움직임에 이제 방해하는 속도죠. 얘가 관성이고 관성에 비례하는 양이고 힘을 줬을 때 관성이 크면은 가속도가 적게 나오는 이런 식을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모멘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반성 모멘트 곱하기 이 가까속도라고 얘는 이제 가속도가 아니고 가까속도 앵귤러 액셀러레이션 텀을 이제 생각을 하면은 얘가 이제 회전 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얘가 크면은 이제 가까속도가 많이 안 나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보면은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 모멘트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어, 힘과 그 힘이 작용된 이 거리까지의 그 내적을 구한 게 모멘트가 되는데 이거 내적이 맞나? 네, 내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곱하기라고 해볼게요. 힘과 거리의 곱 사실 이게 외적이었죠. 모멘트라는 건 사실 이거 예전에 거리 곱하기면 힘 곱하기 거리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원래는 외적할 때 우리 모멘트 했었는데 이 모멘트라고 하는 거를 그냥 힘과 거리라고 생각했을 때 얘가 이제 F 이퀄 MA에서 이거 곱하기 이 거리가 이제 R이라는 어떤 그 벡터 이 거리에 대한 그 위치를 나타내는 거고 근데 A가 속도에 대한 미분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얘를 이제 어, 이 속도가 회전하는 물체에 대해서는 각도와 회전 속도인 R 세타를 이제 곱한 거를 이제 V라고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속도는 거리 곱하기 이 세타 다시인데 그러니까 회전하는 속도와 거리를 곱하면은 마치 그 회전 반경에 대한 그 호에 대한 길이가 세타 곱하기 R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여기에 R 곱하는 거니까 결국 얘가 M 곱하기 어, 네. 이 R이 일정하다고 할 때 R을 바깥쪽으로 뺀 다음에 D 오메가 D 세타에서 그리고 얘가 가까속도거든요. MR 이게 회전 반경에 대한 그 관성 모멘트, 회전 관성이고 이 관성 모멘트는 질량이 크고 거기 질량에 대한 거리가 멀수록 근데 비례한 게 아니고 제곱에 비례해요. 그래서 아래 비례한 것보다 제곱에 아래 제곱 비례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어떤 점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기 때문에 여기가 x고 여기에 y라고 하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이 변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대입해가지고 얘가 질량이고 얘가 r 제곱을 이제 접근하는 게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예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이 요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 지금 질량 밀도가 1이다. 함수 f, y가 그러니까 전체제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어떤 밀도 함수인 거죠. 그때 전체 질량과 질량 중심 관성 모멘트를 구하라. 그래서 요 전체 이제 질량은 사실 여기 면적이 되겠죠. 왜냐면 밀도가 1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요. 어, 첫 번째로 이제 질량은 그렇게 계산할 수 있고, 근데 이게 1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요 면적에 대해서 1에다가 dx, dy를 하는 건데 이 면적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면적은 몇일까요? 반경이 1이고 1의 제곱, 그러니까 반경이 1이고 1의 제곱 곱하기 r 제곱 파이가 우리 반경이 되게 4 이거의 4분의 1 토막이니까 4분의 파이가 되겠죠. 원의 면적의 4분의 1이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음, 이거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확인을 해보면
실제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의 좌표를 루트 1-x제곱으로 놓고 풀어도 되는데 음, 어, 이거를 그냥 r세타 좌표기로 바꿔서 r세타 좌표기로 바꾸면 0부터 90도까지 아까랑 똑같이 0부터 1까지 1이라는 걸 접근하는데 dx dy를 r dr d세타로 바꿔 접근하는 거고 얘를 접근하면은 얘가 2분의 1 r 제곱이니까 이제 세타에 대한 함수가 없으니까 여기 그냥 2분의 파이 그냥 곱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0부터 1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2분의 파이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2분의 1이고 요게 2분의 파이니까 2 곱해서 4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질량이 밀도가 1이기 때문에 그냥 요 면적의 값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음, x에 대한 질량 중심 앞에서 얘기했던 식 그대로 쓰면은 얘가 x에 대한 질량 중심이 밀도가 질량을 이제 노멀라이즈 해주고 이 함수 fx, y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죠. 근데 얘가 1이니까 그냥 이거를 똑같이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 면적이 4분의 파이니까 이거 역수하면은 8분의 4. 그 다음에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0부터 1까지 r 이걸 쓰면은 잠시만요. 빠뜨렸는데 여기에 x가 있으겠죠. 여기에 앞에 식 제가 보면은 여기에 x를 넣어서 x에 대한 그 가중 평균, 가중이 밀도고 그거에 대한 평균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요 텀을 생각하셔야겠죠. 요거를 생각해서 적분을 하면은 x가 이게 지금 여기에 폴라 좌표에서 이미의 요 좌표는 r 코사인 세타라서 여기 r 코사인 세타 넣고 적분을 하면 되겠죠. r 코사인 세타 곱하는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dx dy가 뭘로 바뀐다 그랬어요? r dr d 세타 이거 바뀐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거를 적분을 하면은 r 제곱에 대해서 나오니까 r 제곱을 적분하면은 어 이거는 3분의 1 r 세제곱에 0부터 1까지 이거랑 곱하기 세타 성분이 없으니까 2분의 파이 곱하기 앞에 있는 거 파이분의 4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쭉 다 더하면 얘는 이렇게 약분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에서 6분의 1 이렇게 네, 되겠죠? 아니네요. 제가 틀렸네요. 뭐가 틀렸지? 코사인 세타를 접근해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는데 코사인 세타 접근하면 어떻게 되지? 어, 코사인 세타 접근하면은 사인 세타죠. 그 사인 세타에 대해서 사인 세타에 대해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넣어주면은 사인 세타의 90도 넣으면 1이고 사인 세타 0을 넣으면 0이니까 얘는 1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3분의 1, 얘는 1, 그다음에 얘는 파이분의 4니까 얘는 3분의 3 파이분의 4가 x의 질량 중심이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성 모멘트. 관성 모멘트 i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중적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여기에 fx, y의 dx, dy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폴라 좌표기로 바꾸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0부터 1까지 r제곱 얘는 1이고 그 다음에 dx, dy는 r, dr, d세타라고 했으니까 진짜 잘 안 보이겠네. r제곱
이게 r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r dr d 세타죠. 이렇게 되죠. 그럼 r 세제곱에 대해서 적분하면 되겠죠. r 세제곱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얘는 4분의 1 r 4제곱 0부터 1까지 2분의 파이 이렇게 곱하면 되고, 그래서 얘는 8분의 파이가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을 안 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x방의 관성 모멘트랑 y축으로의 관성 모멘트, x축의 관성 모멘트를 더한 거거든요. 그래서 x축의 관성 모멘트는 이제 x제곱을 fx, y에 대해서 적분한 거고요. 그다음에 y에 대한 적분은 y제곱을 fx, y에 대해서 적분을 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각각도 한번 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x에 대한 반성 모멘트는 x제곱을 fx, y로 곱해서 적분을 해주면 되고, y도 마찬가지로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10.3장이고 10.4장은 그린 정리라는 게 나오는데, 그린 정리라는 거는 면적분을 선적분으로 변환하는 관계를 얘기해요. 음, 그래서 그린 정리 이거는 평면에서 이중적분이 선적분을 변화된다라고 하는데, 음, 요거를 이제 어떤 이 앞에 여기 안에 있는 지금 우리 이중적분이 안에 있는 함수가 원래 그냥 fx, y였잖아요. 근데 이 fx, y가 어떤 함수의 이게 함수가 근데 그냥 함수가 아니고 벡터 필드, 벡터 함수의 컬을 씌운 거에 k 성분, 그러니까 세 번째 성분, 그러니까 이중적분이니까 지금 xy라고 하는 지금 2차원 공간상에서 보고 있거든요. 2차원 공간상에서 사실 3차원 공간에 그걸 이 평면상에서 이제 수직한 방향으로 나오는 그런 방향이겠죠. Z 방향이겠죠. 그 Z 방향의 성분을 이제 K라고 할 수 있는데, 그 K 방향의 성분 값을 이제 취해서, 그러니까 컬에 있는 값의 K 방향 성분, 그러니까 컬에 있는 Z 방향 성분을 이제 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게 우리가 적분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면은 이제 그 함수의 원래 벡터 필드인 이 라지 F 함수에 대한 이 어떤 면적이 있으면, 그 이런 면적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면적을 적분하는 게 면적분이잖아요. 이중적분. 그럼 이 면적에 대해서 이 면적의 도메인을 둘러싸는 어떤 외곽이 있겠죠. 이 외곽을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이게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도 중요한데,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우리가 반시계 방향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선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한 이 면적에 대한 이중적분과 같다라고 이제 증명하신 분이 그린이라는 분이고, 이 그린에 대해서 그린이 이제 얘기하신 거를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은 선적분, 이게 지금 파란 색깔 부분에 있는 곡선을 따라서 적분을 한 거와 이 내부에 있는 면적의 면적분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세히 보면요. 음, 일단 어떤 벡터 필드가 지금 2차원에서 정의됐을 때 이 벡터 필드가 F가 있는 거죠. 그게 F가 2차원이니까 F1이 있는 거고 F2가 있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컬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에 대한 컬은 어, 컬 F는 뭐가 될까? 컬 F는 어, 컬 어떻게 구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컬은 이 I, J, K 놓고 라운드 라운드 X, 라운드 라운드 Y, 라운드 라운드 G하고 F1, F2, F3가 이 F 벡터 함수의 컬이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K 성분, 지금 이게 내적하고 K를 본다는 거는 K의 성분만 본다는 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K의 성분만 사실 지금 보면 되니까 K만 묶어서 보면은 이렇게 AD-BC 해가지고 디터미넌트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라운드 라운드 X F2 빼기 라운드 라운드 Y F1 요렇게 이제 K에 대한 성분 다시 여기에 K에 대한 성분 여기에 K에 대한 성분이 요거다. 그걸 이제 밑에서 쓴 게 똑같이 쓴 게 이거고 이제 어떤 함수가 주어지면 그거에 어, 그 함수가 어떤 벡터 함수를 x로 미분한 거 빼기 그 함수에 대한 그 f1에 대한 y에 대한 미분을 한 거를 계산해서 그거를 이제 이 원래 면적이었는데 이 곡선에 대해서 선적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예시로 요 밑에 있는 예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지금 유니서클 at 센터 2,0이라고 해가지고 어, 만약에 이제 좌표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2,0에 반지름이 1인 원이 이렇게 있어요. 2,0 기준으로. 그럼 이거에 이제 어, 벡터 필드가 이렇게 주어지고 그 벡터 필드를 따라서 이렇게 지금 어, 적분을 하는 거예요. 이 선을 따라서 이 호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그러한 지금 이거는 이제 오히려 더블 인테그랄이 아니고 이중적분이 아니고 이제 라인 인테그랄이죠. 어떤 둘러싼 이 패곡선에 대해서 패곡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쳤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시 쓰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f가 뭐냐면 y 2 마이너스 x 컴마 2분의 1 x 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죠. 여기에 dx dy를 한 거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꼴이죠. 그러면 이제 얘가 F1이고 얘가 F1이고 얘가 F2가 되는 요거를 구하면 이제 이거를 이중적분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되게 복잡해가지고 풀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중적분으로 풀게 되면요. F1에 대해서 어, F2에 대해서 이걸 X로 미분하면 이거 X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얘가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이 되고 그다음에 F1을 Y로 미분하면 빼기 2의 마이너스 X승을 한 거를 이제 이거를 이 안의 영역에 대해서 영역은 이 영역이 되겠죠. 이 영역에 대해서 이중적분을 하면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얘가 이렇게 지워지니까 결국 얘는 x 곱하기 dx dy의 이중적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원에 어 지금
fx, y가 1인 무게중심, x축으로의 무게중심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여기에 1을 넣은 게 이게 fx, y니까 이 fx, y 1일 때, 그러니까 이 함수에 대한 무게중심이 여기 가운데 있죠. 얘가 2, 0이니까 이 무게중심이 2잖아요. 그래서 얘가 답이 이제 2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 정리를 이용하면은 뭔가 되게 복잡한 선적분을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이런 예제들이 좀 뒤에서 나올 거예요. 음. 사실 요거를 지금 접근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 이렇게 하면 엄청 쉽죠. 그냥 이제 이럴 때 활용될 수도 있고 사실 이게 나오는 물리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일단 우리가 뭐 수학적으로 문제 풀어서 기말고사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푸는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10.4장의 예제 1번 보면은 어, 비슷한 문제인데요. 일단 뭐 호든 영역이든 그러니까 이 직선 아니 곡선이든 아니 면적이든 그 도메인을 먼저 받아야겠죠. 그 도메인이 주어지고 함수가 주어질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이런 벡터 필드 함수에 대해서 이 곡선 C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자. 그래서 여기서 함수가 y 제곱 빼기 7y 2xy 더하기 2x 이렇게 나온 벡터 함수고 이제 이거를 적분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선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 선적분 호 C에 대해서 이 패곡선에 대해서 적분하는데 f 곱하기 dr은 이제 이거 되게 복잡한데 원호로 만약에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지금 이 위치가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이 내부에 있는 것도 지금은 여기 호니까 위에 있는 거라서 r 코사인 사인 세타라고 하면 되고 r은 이제 고정돼 있고 세타에 대해서만 이렇게 돌아가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r이 1이니까 지금 반경이 1이라서 그냥 코사인 스타 사인 스타로 쓸게요. t로 써도 되고 코사인 t 사인 t로 할 거예요. 코사인 t 사인 t 얘가 t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선적분을 하는 건데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선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 호시에 대해서 세탄 0부터 2파이까지 돌고 f에다가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xy의 좌표인 코사인 사인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넣으면 어 네, 여기도 넣으면 사인 제곱 t 빼기 7 사인 t 그다음에 2 곱하기 코사인 t 사인 t 플러스 2 코사인 t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에 내적 요거는 이제 이게 R일 때 우리 앞에서 했던 거대로 배운 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얘를 R을 T로 미분하고 DT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T로 미분하면 R 프라임은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T를 이용해서 여기다 넣어서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T, DT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T, DT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이거를
여기다 곱해가지고 풀었으면 지워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막 사인 세제곱 나오고 제곱 나오고 코사인 사인 곱하고 코사인 제곱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적분을 쫙 하면 되거든요. 이거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교수님이 이제 이중적분을 풀라고 한 거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풀지 말고 이제 이걸 이중적분을 바꿔보자. 그래서 이거 이중적분을 바꾸면 이 영역 넓이에 대해서 이중적분으로 풀고 이 영역에 대해서 함수를 이제 이 함수가 컬이 뭔지 계산하고 그 컬에 대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이 컬 오브 f 이제 k 성분 이거에 dx dy 하는 이런 식으로 이중적분으로 바꾸면 요 영역의 넓이를 계산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해보면요. 어, 이제 요거에 대한 컬은 라운드 f 아까 뭐였죠? f f2 dx 빼기 f2 f1 라운드 1 이렇게 되죠? 맞나요? 네. F2에 대한 x이고 F1에 대한 y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적분을 해주면 되는데 이제 이거 계산해 보면 이거를 F2에 대해서 x로 미분하면 요거 x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음, x로 미분하면 2y 플러스 2 그다음에 빼기 요거를 y로 미분하면 2y 빼기 7.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지워지니까 간단하게 얘는 9dx dy가 되겠죠. 여기 파란 색깔 부분의 영역의 넓이가 r제곱 곱하기 파이잖아요. 반경 1이니까 얘는 파이고 9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영역이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다. 음. 그래서 음, 선적분을 이용한 평면의 영역의 넓이 이것도 앞에서 얘기한 거랑 비슷한데 음, 사실 두 페이지만 더 하면 되는데 이게 끝나는데 음, 사실 원래 다음 시간에 실습하려고 했는데 그 이론 뒤에 사실 이제 지금 우리가 10장 했고 이제 좀 복잡하시긴 할 텐데 우리가 선형대 수학이랑 그거 다 끝내고 그다음에 우리 그 앞에서 기말고사 끝나기 전에 이 19장에서 그 방정식의 근 구하는 거 했었고 그다음에 21장을 갈 건데 21장은 이제 어 그 방정식의 근하고 우리 그것도 했었죠. 그 인터폴레이션 하는 것도 했었죠. 인터폴레이션 하는 거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21장으로 갈 건데 19장이 그 인터폴레이션까지 포함해서 했었고 21장에서 미적분을 하기 이제 전에 우리가 지금 9장 10장에 사실 이건 수치 해석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벡터 칼큘러스, 벡터 미적분학인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다뤘고 요거를 이제 끝내니까 다시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21장으로 넘어가서 미적분을 또 이제 수치적으로 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전에 이것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뭔가 시각화해서 이 사실 벡터 필드랑 벡터 필드의 적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좀 실습을 그냥 다 묶어서 하고 다음 시간에 그 요거에 대한 실습은 그 뒤에 21장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 묶어서 한 번에 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러면 컴퓨터 가져올 필요 없고 그냥 어, 그 21장을 바로 들어가서 그걸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컴퓨터 실습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